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주변에 20대인데 5천만 원, 1억을 모았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왜 생각보다 돈이 잘 모이지 않지? 어떻게 해야 저렇게 모을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되셨을 것 같아요. 얼마 전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들도 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다양한 재테크 영상들에서 월급의 80%까지 저축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 80%까지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마음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오늘은 이 영상을 통해 스트레스 없이 27살 결혼 전까지 제가 어떻게 8천만 원을 모을 수 있었는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3살에 처음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된 27살 6월까지 8천만 원을 모았어요. 제가 4년 동안 8천만 원이라고 해서 1년에 2천만 원씩 모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1년은 900만 원, 2년에는 1920만 원, 3년 차에는 2040만 원, 4년 차에는 2160만 원, 마지막 5년 차는 결혼을 하게 된 6월까지만 계산하여서 1140만 원을 모아 총 8160만 원을 모았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말씀드릴 방법을 이용해서 4년 동안 8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오늘 알려드리는 이 방법을 앞으로 적용하신다면 종잣돈 모으기를 쉽게 시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스트레스 없이 8천만 원을 모을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생활 확인하기. 돈을 모으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소비생활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한 달 동안의 나의 소비생활을 체크한다면 내가 어떤 곳에서 돈을 많이 쓰고 있는지, 예상하지 못한 지출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나의 현재 소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한다면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나의 소비 습관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니 생각보다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 먹는 비용이 너무 많다고 충격을 받더라고요. 내가 다른 부수입으로 수입을 당장 늘리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현재 새어나가고 있는 돈의 출처를 명확하게 알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이때 소비 생활을 체크하시면서 항목들을 나누어 구분하시는 것이 좋아요. 식비, 의류 및 미용, 모임 이런 식으로 항목별 지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내 현재 소비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 바로 은행 어플을 켜서 나의 한 달 소비 금액이 어떤 항목에서 가장 많이 지출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는 한 달 생활비 정해놓기.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용할 비용을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쓰고 남는 돈을 저축을 하게 된다면 매달 어느 정도의 금액이 모이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달 동안 어느 정도 사용할지 사용할 금액을 미리 빼놓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의 경우에는 직장을 다녔을 때 1년 차에 월급이 220만 원 정도였는데 생활비로는 60만 원을 사용하였어요. 60만 원을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을 하다 보니 식비나 생활용품 부분에 대한 비용은 많이 절약되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한 달 생활비를 이렇게 미리 떼어놓는다면 가지고 있는 돈의 한도 내에서 내가 돈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예전에는 구경을 하다가 예뻐 보여서 이것도 하나 사볼까 하는 마음이었다면 금액을 미리 정해놓을 땐 이번 달은 이 정도 금액을 쓰는 게 좋으니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든답니다. 이런 방법이 소비를 무조건적으로 참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인데도 충동 소비를 막는 효과가 있어서 물건을 사기 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좋아요. 만약 한 번 더 생각해 보았는데 꼭 필요한 물건이라면 사는 것이 좋겠지요. 저는 무조건적으로 소비를 통제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어요. 소비를 너무 옥죄이다 보면 내 삶이 너무 피폐해진다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꼭 필요한 물건, 내 발전을 위한 지출이라면 그건 해야 하는 지출이라고 생각해요. 내 월급에서 한 달 동안 어느 정도의 비용을 사용하면 좋을지 미리 생각하고 한 달 생활비 사용 계획을 대략적으로 짜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세 번째, 비상금 모아두기. 생활비를 이렇게 정해두었다면 정말 꼭 필요한 비상금. 여기에서 말하는 비상금은 아무 때나 꺼내 쓰는 비용이 아니에요. 그 달에 급작스럽게 생긴 지출을 대비하기 위함이에요.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한다거나 퇴직을 하게 되어 수입원이 급작스럽게 끊긴 경우를 위함이랍니다. 비상금을 미리 빼놓으면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생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이 생긴답니다. 비상금이 없다면 급작스럽게 생긴 일에 대한 지출을 대비할 수가 없게 돼요. 한 달 동안 어디서 사용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었는데 급작스러운 지출은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비상금이라고 해서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꺼내 써야겠다. 이거는 절대 금물이에요.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꺼내 쓰는 금액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없다고 생각하며 모아두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의 경우에는 월급의 5% 정도로 해서 10만 원 정도를 매달 빼놓았었어요. 비상금을 따로 떼어놓지 않으시는 경우 급작스러운 지출을 막기 위해 약간의 금액을 잡아보세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를 하실 수 있을 거랍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스트레스 없이 8천만 원을 모을 수 있었던 3가지 방법에 대해 알게 되셨을 거예요. 생각보다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종잣돈을 모을 수 있지만 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답니다. 이런 방법으로 꾸준히 저축을 하시다 보면 어느새 수북히 종잣돈이 쌓여있는 내 통장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랍니다. 앞으로 재테크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돈을 미리 모아두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도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